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수업이 새로운 교재로요. 처음 오는 수업이다 보니까 한 5분 정도요. 그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요. 앞으로 수업 진도 상황이요. 그 진도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다음에 본 수업을 들어오는데, 오늘 알아드린 것은 교재는요. 그 교재 자체에서 부숫장을 빼낸 거예요. 왜 부숫장을 빼내냐면은 제가 지금 이게 코로나 기간에요. 마지막 공서라고 쓴 거인데, 이게 교육용한테 1800자를 대상으로 있지만 3800자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3800자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3800자를 갖다가 어떻게 나열을 했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중국에서 발행되는 사전에 보면 8600장 정도의, 아니 86,000자요. 86,000자 정도까지 한자가 수록되어 있는 뭐 사전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한자들이 육서 원리를 따서 찾아보면 형성자가 대부분이에요. 그 형성자가 형태에 의해서 뜻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소리성자죠. 그 소리에서 음이 구분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형성자 가운데 하나가 소나무성자가 있다면 소나무성자를 분석해본 나무목자하고 공변절 공자로 나왔는데, 요 글자가 나무목해서 나무 가운데 소나무를 뜻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공변될 공이라는 글자인데, 공이 송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부숫자는 뜻의 역할자예요. 이게 나무가 뜻과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음과 관련이 돼 있고요. 여기 뜻 음이요. 부숫자는 뜻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글자예요. 그래서 나무목자 부수에 소나무성자뿐만 아니라 뭐 복숭아나무자 도자라든지 뭐 오얏니자라든지 뭐 앵두나무 앵자 이런 글자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뜻 자체도 소나무,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앵두나무 뭐 이런 식이죠. 반면에 이게 음역할자인데, 음역할자로 중심으로 나온 글자는 이게 공변될 공자, 물론 자세히 설명해야 있지만 나무 먹자도 마찬가지고,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소나무 성자라든지 또는 길송자라든지 송살 송자라든지 이런 글자 아니야? 또는 뭐 늙은이 용자라든지 도공자 이런 글자들이요. 도공자. 더 배우다 보면 다물용자 이런 글자들도 이게 요 글자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글자인데, 그 글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인데, 이게 옹. 그래서 이 몸이 하나 튀어가 되면 용이 되는데, 이 글자가 변하는데 이 글자 같은 네 글자예요. 공변될 공자하고 내내 같은 요 글자가 이 글자 속에 지금 포함된 게, 이 글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가르친 사람들이 구멍 진면자하고 골곡자가 합쳐진 글자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물용 얼굴용자를 진면자하고 골곡자가 합쳐진 글자로 설명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된 풀이에요. 여기서처럼 구멍혈자하고요, 그 다음에 공변될 공자, 내려 이게 공변될 공자예요. 그 공자가 여기서 송송송 옹이 됐고, 옹이 됐다가 용까지 쓰이는데, 그 용의 음의 역할자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부숫자는 오늘날 214글자를 대상으로 있는데, 바로 요 글자 중심으로 온 글자가 1800자도 보니까 몇 글자가 나오냐면은 799자가 나와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800자를 지금 음의 역할자, 음이 곧 형성자의 성부예요, 성부. 그래서 책에 보면은 성부 이렇게 돼 있고, 넘버 이렇게 해놓고 001에서부터 해가지고 799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 3800자의 대상이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분 넘버를 붙였을 때 001에서부터 799번인데, 그 가운데 있죠. 요 가운데에 186개 성부로요. 186개가 부숫자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여기서 소나무 성자 이런 글자는 뜻의 역할을 했지만, 이 나무 목자가 부수 역할을 했지만 목역할 목자 이런 글자들이요.
목욕할 목자 이런 글자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 이게 부수 패턴이 아니고 이게 음구 관련된 패턴이죠. 그렇게 해서 분석된 건데 186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복사돼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요 3800자를 갖다가 성분 넘버로 따져서 맨 1번이 뭐냐면 이 더할 가짜예요. 더할 가짜인데 더할 가짜는 힘력자하고 입구자가 합쳐지고 그 글자가 다시 음역하는 글자가 실언가짜라든지 또는 뭐 절가짜라든지 뭐 쭉 많이 있어요. 그다음 뭐 하리할 가짜 이런 글자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글자를 분석해 보면은 힘력자 입구자에다가 나무목자가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인변이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조개패자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 다 부숫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숫자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숫자를 알아야만 이런 글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뺏어드린 186개가 바로 그 부수예요. 지금 부수.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할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썼냐면요. 코로나 전에 전통문화인계 우리나라의 사회교육단체로서 문학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인 그 전통문화연구소라는 곳인데 제가 한 25년 전에 전통문화연구소 책을 냈어요. 그게 한자교육 시험백과라는 책인데 그 25년 전에 제가 문자 공부를 한 5년 정도 하고 나서 붓을 알면 한자가 보인다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이 책인데 이 책도 갖고 나와봤어요. 개정판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책을 썼거든요.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그리고 편집을 제가 했어요. 그 책 편집을 가지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책을 갖다가 제가 하다 보니까 책의 틀도 엉망이고 그리고 또 문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그 전통문화연구회 회장님이 이기영 회장님이라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전통문화연구회에서 한 2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잘 알게 돼가지고 지금도요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그 회장님이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예전에 썼던 책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써보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쓴 교재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출판사가 저야 빨리 내고 싶은데 출판사가 한자 책을 잘 안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더더구나 이런 패턴의 책들을 잘 안 만들어줘. 그래서 지금 뭐 알아보다가 중단된 상태이긴 한데요. 뭐 어떻게든지 나와야 될 책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해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장단점 아직 잘 모르는 텐데 해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제대로 잘 짜여진 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나오면 책을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제대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꾸 끌어졌는데요. 하여튼 요걸 앞으로 하는데 1년 예상 온 거 있어요. 전체 끝나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워낙 수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근데 3,800자를 어느 정도는 저는 1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해봐야겠지만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1년이 52주인데요. 52주인데 뭐 설날이나 뭐 3.1절 빼고 나면 한 50주 정도 치고요. 요걸 짜도 하다 보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한 200자 정도 추가하면 4,000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0주를 동안에 4,000자를 하면은 한 번 수업할 때 몇 글자를 해야 돼요? 80글자를 해야 돼요. 80글자라는데 오늘 지금 복사해온 게 80글자 정도 돼요. 오늘 들어온 게 80글자 정도 되는데 80글자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더할 가짜를 설명을 하면은 더할 가짜에서 불자 끝내서 했으니까 불자 입에 했으면은 더할 가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 글자에도 다시 나무 목자 달라붙은 실험 글자 이런 글자들 금방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화려한 글자 이런 글자들 이미 알고 있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수업을 하는데 근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설명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겠지만은 음역 글자만큼은 분명히 설명을 자세하게 오고 나머지 글자들은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루 수업인데 3시간 쓰니까요. 3시간 쓰니까 80글자 가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보면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좀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수업 진도에 관해서 네. 신경을 쓰던 분들은 이전에 주로 듣던 분들이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진도에 신경 쓰지 않는데 네. 교수님 자꾸 너무 그 진도에 압박을 받으셔가지고 빨리 나가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무슨 속도에 말인지.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일단 그 선생님 스타일대로 쭉 한번 최소한 몇 달이도 한번 강의를 해보시고 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에 수업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근다고 해서 막 길게 해야 될 걸 줄이거나 줄여야 될 걸 길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교재는 어떤 패턴으로 수업을 해야겠다는 걸 딱 정해놓고 나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는 질문이 나오면은 질문에 따라서 또 설명이 늘어지고 어쩌고 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래도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예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하면은 뭐 1년이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좀 하나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우리 보통 교수님이 설명하시다 보면은 부수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예? 부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예. 또 부수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걸 좀 부수는 이제 큰 의미로 부수는 우리가 어떤 글자에서 뜻의 역할을 하는 글자를 큰 의미로 표현한 거이고 거기에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부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글자에 대한 구분을 크게 두지는 않아요 저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부수와 부수자를 갖다가 구분을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자 자체에다가 두는 거이고 그 부수자 여러 개를 갖다가 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부수라고 하는 거죠. 부수. 자, 그게 자가 더 붙어 있는데 글자에다 집중해서 하는 것이 부수자고 그걸 통칭 넣는 것이 이제 부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제가 그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아동 한자 지도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어요. 뭐 민간 자격증이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자 교육 단체에서 나온 자격증인데 그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꼭 어디 가서 교육을 하려면 부숫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부숫자를 100번 이상 수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지금 부숫자에 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걸 100번 이상 한 사람이고 그 자격증을 따신 분이 공자지다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한 3,0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다 다시 모셔가지고 재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수업을 받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이미 저한테요, 부숫자 배우시는 분들이 선생님 계신데 선생님들은 이제 다행히 이 자리에 다시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문자라도요. 근데 제가 인맥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뭐 전화나 뭐 주소 같은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여튼간 그런 상황이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책의 교재에 대해서요. 교재에서